가장 안 좋은 재테크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모르고 하는 거죠. 모르고 하는 게 사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건 뭐가 될까요?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가 말하는 부자의 사고방식 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네. 근로소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일이고 내 직업이잖아요. 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은 분명히 그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할 확률이 높아요. 물려받은 일이 아니라면. 네. 근데 뭐 물려받은 일도 아버님이 그 사업을 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저 사업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사업은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할 확률이 높아요. 어.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근로소득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네.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과 투자 수익률이 고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투자 수익률은 공부와 경험이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소득은 결국은 직업 선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인데, 직업 선택에서 저는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 세 가지. 네,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직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직업을 선택했는데 최저 시급도 못 번다, 그럼 직업도 아니죠. 그렇죠.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밥 먹고 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가 나오는 게 직업이에요. 네. 그럼 직업이라는 건 먹고 살아야 돼서 하는 거니까 네. 꼭 있어야 되는 게 직업이에요. 그렇죠. 직업은 꼭 있어야 되는 거. 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 직업이 아니에요. 꼭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그 꼭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만 더 같이 등식이 성립되면 돼요. 첫 번째는 잘하는 일이어야 돼요. 네. 그렇죠. 내가 만약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일을 못하는 일이면 네. 소득 성장이 되지가 않을 거거든요. 되지 않죠. 잘해야지 소득이 성장될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잘해야지 그 사람을 찾죠. 그럼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 일을 네. 하고 있던지, 또는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내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잘하는 직업이 되게끔. 맞아요. 내가 만약 요리사라면 요리를 잘한다면 더욱더 잘하도록, 그쵸. 못한다면 어디 학원이라도 가서 배우도록, 이거 너무 중요해요.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하도록. 잘하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갖다 주면 됩니다. 하나 뭔가요? 좋아하는 일이면 더욱더 좋다.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정신 개조를 하고 막 그래 나는 이제 잘하면 돼, 열심히 해야 돼 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네. 금방 슬럼프에 빠지고 그쵸. 롱런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뭐 연예인분들 중에 참 존경하는 뭐 조용필님 같은 경우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막 네. 신곡이 나온 적이 있고 네.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고, 또 연기자분들은 또 오죽해요. 그분들이 만약에 싫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신 분 중에 잘하니까 조용필이라는 가왕도 나온 거고, 연기자에서 그런 연기 대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성공하시고 나이가 한 50, 저처럼 이렇게 뭐 40, 50대 넘어간 분들 중에 네. 주식을 싫어했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자기한테 맞은 거예요, 주식 투자가. 주식 투자가 맞았고, 잘했고, 돈까지 버는 직업이고, 돈까지 버는 직업인데 잘하고, 좋아하면 주식 투자를 계속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만약에 지금, 그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직업이야. 근데, 내가 잘 못해? 노력해서 잘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내 적성과 네. 나의 전체적인 조건, 컨디션에 맞는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노력해서 잘하는 직업으로 바꾸는 게 낫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 나의 컨디션 말고, 나의 취향, 내 내면에 있는 취향이 그걸 진짜 좋아하는 건지. 주식 투자자분 중에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나 진짜 주식 더러워서 안 할래. 본전만 찾으면 안 한다. 그런 분들은 본전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왜? 목표가 본전이거든요. 본전만 찾으면 안 한다? 제가 왜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100억 목표를 하면 80억, 50억, 30억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안에 나는 1억 벌 거야? 그러면 1억 목표면 딱 1억까지밖에 못 해요. 그쵸. 마찬가지로 나 주식 본전만 찾으면 안 할래. 목표가 본전이면 본전 안 찾아지겠죠. 또 하나는 얼마나 하기 싫으면 본전 찾으면 안 한대.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투자 수익률 높여서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성공하는데, 나 주식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으면 주식도 나를 꼴도 보기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잘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아까 말씀하신 근로소득 또 사업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그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투자 수익을 높이는 그게 바로 부자의 지름길. 한마디로 직업에는 돈,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이 3박자가 필요한데 지금 이 질문 시청자분들이 하기 원할 텐데 그럼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양대 산맥에서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게 정말 같아야 좋은데 네. 같아야 같은 좋은데 베스트죠. 근데 그게 다르다면 네. 당연히 잘하는 일을 해야지.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 직업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데 못하면 절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돈을 버는 걸 그렇죠. 먼저 선택해야지. 이걸 시청자분이 제가 공감할 수 있게 바로 지금 이 앞에 있는 두 명의 인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세무사님이 제 채널에 출연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별로야. 그리고 세무사님 채널 도움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무사님 출연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바닥이야. 그러면 저도 한 달 만에 다시 만나진 않았겠죠. 이게 되게 냉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이게 서로가 잘하면 네. 서로가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좋아하고 서로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찾게 그렇죠. 되는데 꼭 이제 직업을 처음 찾으시는 분들이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데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굉장히 좀 많이 두는 또 왜냐면 나이가 좀 더 어릴 때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잘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지 않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게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건 정말 내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남들과 비교해서 잘하는 거니까 이게 어쨌든 어딘가에 도움이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또 나가면 직업 선택할 때 정말 그럼 정답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잘하는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 마음을 바꾸긴 진짜 쉽거든요. 맞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돼요. 아 그래 내가 진짜 이거 싫어해 하고 억제를 하지 말고 아유 이거 나한테 돈도 벌게 해주고 내가 이걸 잘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하는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재테크는 네. 가장 안 좋은 재테크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안 좋은 재테크는 사실은 내가 모르고 하는 거죠. 모르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거죠. 뭐 투자 대상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재테크란 불법의 재테크가 붙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불법 재테크도 있거든요. 그렇죠. 법이 허락하지 않는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그러면 그런 게 있다고 쳤을 때 더욱더 모를 거란 말이죠. 알아볼 그렇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재테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합법 재테크로 온다면 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부동산과 주식이 이제 양대 산맥인데 부동산을 내가 잘 몰라요. 기획 부동산에 걸리기 딱 맞죠. 딱 맞아요. 그냥 어디서 전화 왔는데 저기 땅을 사면은 뭐 투자 수익률이 1년에 뭐 100%가 난다고 네. 그래서 뭐 소액만 일단 걸어보라고 해서 걸어봅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기획부동산에 도망가서 가보면 그냥 뭐 논밭은커녕 그냥 뻘이죠. 뻘 아예 그냥 아예 뭐 개간이 불가능한.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산 거죠.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고. 뭐 또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뭐 이런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네. 나쁜 주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나쁜 투자자예요. 뭐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야 이거 사봐. 근데 막상 그거 이제 체크해 보면 자본 잠식 기업에 뭐 해서 상장까지 곧 앞두고 있는 건데 이제 거의 세력들이 설거지에 놀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재테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해서 어떤 재테크 투자 대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모르고 하는 재테크는 다 나쁜 거다. 가장 최근으로는 ELS와 비슷한 상품 중에 네. 그 이슈가 된 게 꽤 됐어요. 한 네. 1년 가깝게 돼서 이제 은행에서 판매를 했죠. 그런데 그 상품이 은행의 금융상품 원래 그냥 은행 예적금보다 은행 예적금이 1%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입하면 뭐 3%를 준대. 근데 그걸 가입한 사람 분들은 대다수가 은행에서 판매를 하니까 그래 3% 확정금리면 뭐 무조건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무조건 3%를 보장하는 게 아니었죠. 손실까지도 감안을 했던 거였죠. 근데 그거를 설명했어야 됐냐 네. 의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거 설명의 주체가 했어야 됐냐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투자자로서 그걸 정확히 알고 산다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비슷한 게 주식 투자 쪽에서는 한번 있었죠. 원유 ETN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네. 3, 4월 달에 코로나 바닥 칠 때 그렇죠.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원유 ETN이 거의 뭐 제로까지 근처까지 막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ETN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잘못된 재테크라는 거예요. 재테크는 내가 모르고 하는 건 다 잘못된 거다.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내가 모르고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하더라도 보통 예금 적금 아직까지 이 저축의 이데올로기에서 못 벗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일단 예금 적금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일단 예금 적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쓰는 것에서 네.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단 가장 적절한 표현은 저거죠. 너무 위험을 부담하게
받기 싫어하는 투자자다.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알고서 했다면 네. 만약에 나 주식 돈 버는 것도 알고 네. 부동산 돈 버는 것도 아는데 네. 야, 그거 위험 있잖아. 그쵸. 근데 나는 위험은 죽어도 싫어. 네. 나는 내 원금이 안 불어나도 되니까 내 원금은 무조건 안 까져야 돼. 그런 분들은 자기 선택이니까 뭐 은행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 모르고 했으면 문제야라는 걸 여기 접목시켜 볼게요. 요즘 주식 수익률이 꽤 높았어. 부동산 집값도 최근 몇 년 동안 소골 집값이 막 2배 올랐어. 그쵸. 근데 이런 거에 귀 닫고 눈 감고 이런 투자 대상이 있다는 거 공부도 하기 싫고 모르고 아유 나는 귀찮아. 나는 그거 공부하기도 싫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을래. 그쵸.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뭘 아시면 되냐면 은행은 위험은 거의 무위험이지만 수익률도 거기에 상응하게 매우 낮다. 매우 낮다.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은 은행보다는 위험이 분명히 높지만 수익률은 은행보다 훨씬 높다. 네. 그럼 난 정말 위험 싫어. 은행에 놓으시면 돼. 그걸 선택했다면. 그렇죠. 그런데 선택한 게 아니고 몰라서 아유 나는 귀찮고 주식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고 한다면 그러면 부자의 꿈은 버려야죠. 그렇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서는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자본주의에서 네. 어쨌든 다들 부자를 꿈꾸잖아요. 네네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적극적인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그러니까 계속 친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문제점까지 뭐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네. 우리 어린 시절에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달라졌지만 저 때만 해도 어린 시절에 뭐 돈 얘기 좀 하고 하면 야, 저 어린 놈이 돈 얘기하고 있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이 유교적 문화의 폐해라고 생각한다면 네. 커서도 돈 얘기를 안 한다면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부자는 돈이 내가 많이 있는 상태가 부자면 돈에 관심을 갖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 얘기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려는 부자가 되기 가장 필요한 건 부자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은 결국 교육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책을 보면 돼요. 내가 시인이 되고 싶으면 시를 많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야구공을 많이 던져야겠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에 관련된 책을 통한 지식, 그리고 뭐 돈 버는 거에 관련된 경험들, 투자에 대한 또는 소득에 대한 경험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쌓여야지 결국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 첫 번째는 야 진짜 나 부자 되고 싶어. 막 주변에 말도 하고 그러니까 돈돈거리자는 얘기예요. 돈돈거리자. 돈돈. 나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나 이번에 어디 투자했는데 너도 투자 얘기도 막 하고. 소득, 어디서 일하면 뭐 얼마 더 준다며. 돈 얘기도 하고. 계속 돈 얘기를 해야 된다. 돈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좀 공감 가는 게 제가 한 30 초반 정도까지 좀 약간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좀 돈과 멀더라고요, 저도. 근데 좀 가까워지니까 돈도 좀 더 모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직업 선택하고 비슷한 거죠. 직업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맞듯이 이 돈 버는 부자도 직업이라면 내가 돈을 좋아해야죠. 그쵸. 돈을 좋아해야지 돈이 나한테 달라붙겠죠. 그래서 뭐 돈을 싫어하는 것보다 돈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재테크 서적 중에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것들은 거의 기본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책 읽어. 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종합재테크 책을 보는 걸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돈 번 분들은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하죠. 그렇죠.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은 주식 얘기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 은행 PB 분들, 제 자격증 같은 CFP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은행 예금 위주로 책을 씁니다. 뭐 보험 전문가는 보험 얘기로 책을 쓰죠. 그러면 종합적인 시각의 책을 보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류의 좀 부자 이야기들. 네. 어떻게 돈 벌었다는 스페시픽한 저자만의 경험 하나 있는 거는 나한테 적용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자학이라는 학문이 없으니까 부자 박사도 없고 부자 학교도 없지만 그게 제가 안타까워서 사실 부자 학교 같은 거 했던 거거든요. 부자가 뭔지 가르쳐 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준 데는 없지만 적어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라도 하실 거면 종합적인 시각으로 쓴 책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그 쓴 책 좀 추천하시면 한두 권 정도만. 두 권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저를 부자로 이끈 책은 1순위 이거예요. 바빌론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은 책이에요. 네. 거기 뭐 10계명 같은 게 막 나와요.
나의 돈의 10분의 1을 저축해라. 어.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마라. 뭐 돈을 나의 노예로 만들어라. 네. 정말 좋은 말들이 이렇게 좀 에피소드처럼 약간 반 소설처럼 소설 다큐처럼 좀 있는데 굉장히 책도 얇습니다. 네.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야. 저는 그 책보다 더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소득, 투자 이야기, 위험 이야기 다 써 있거든요.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아직 판매 중인가요? 판매 중이에요. 야, 이거 베스트셀러 가겠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책 선물은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책값 아끼는 사람은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야, 책값 아껴갖고 뭘 할 수 있겠어? 왜냐면 책값은 안 아꼈어요. 저는 돈이 없을 때도. 근데 이제 책 선물을 안 해주는 이유는 야, 책 네 돈으로 사면 되잖아 라는 마음인데 물론 제가 쓴 책은 선물한 적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쓴 책 이전에 네. 제가 책을 쓰기 이전에는 책 선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책 사기도 바쁜데. 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선물 한 10권 정도 한 10명한테 제 주변의 동생들한테 했던 책이 바로 이 바빌론 부자 책인데요. 그 이유는 그 책 보고 너도 부자 돼 나처럼 나도 이 책 보고 부자 됐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책 꼽고 싶고요. 두 번째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제일 기본적으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탈 개념으로 종합서 개념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마인드를 갖기도 편하고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지도 자세히 써 있어서 그 책이 좋다. 그 두 권 정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한 네. 뭐 세 가지 정도 있다면 어떤 게 있다 생각하세요? 일단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저는 결국은 목표, 실행, 그리고 피드백 이 세 가지가 사실 경영의 3단계거든요. 네. 계획, 실행, 통제, 플랜 투 C라고 보통 하는데 저는 부자도 거기 탁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성공한 사람들이 한 걸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도 똑같지만 부자도 똑같아요. 첫 번째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부자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제가 만든 부자 공식도 말씀드리고 부자는 오늘 돈이 많은 사람이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목표예요. 몇 년 안에 얼마 벌 거야라는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부자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 그러면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지도 알아야 돼요.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또 고개 끄덕이실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10명 중에 5명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려고 그래요. 아. 왜냐? 부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 팩트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부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실업자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돈 벌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돈을 안 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대량들이 높죠. 왜? 나의 목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목표 절대 세우지 말고요. 부자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야 부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도 없고 무슨 자유가 있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시간적 자유거든요. 시간적 자유는 부자 중에 그래 나 한 1년만 쉬자. 돈이 워낙 많으니까 1년 쉴 수도 있겠죠. 그렇죠. 100명의 부자 중에 그걸 선택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시간적 자유는 얻을 수 있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당장 사표 내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 자유가 있는 게 절대 부자가 아니고요. 부자는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럼 경제적 자유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야, 내가 경제적 자유 부자 돼서 나 저 차도 사고 저것도 하고 나 맨날 해외여행 가고 다 할 거야. 사실 자유는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유는 하지 못하는 게 아닌 게 자유인 거거든요. 그걸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래서 부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됐을 때 누리는 건 내가 돈 때문에 못하는 건 없구나. 그게 정확히 경제적 자유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억울해. 나 돈 때문에 이것도 못했어. 나 돈 때문에 못하는 게 이것도 있어. 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돈 벌어서 이거 꼭 할 거야. 네. 저는 그게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봐요. 그럼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못한 게 있었어? 돈 벌어서 이거 할 거야. 목표 세우시면 돼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라고 쓰세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플랜을 짠 거죠. 두 번째는 플랜 2. 행동을 해야죠. 근데 행동 못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뭐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계획은 세우는데 행동을 안 하시는 거죠. 너무 많죠? 그래서 너무 많아. 그래서 행동을 하는 거에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네. 우리 다이어트도 똑같잖아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야, 알았어, 넌 밥 먹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야, 나 부자 될 거야. 술 먹자 그러면, 야, 나 돈 모아야 돼.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나 소비 안 할 거야. 나 몸값도 올려야 돼. 나 투자 잘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플랜을 이루기 위한 나의 행동을 위해서는 이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나 부자 되기 위해서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안 한다면 나태해질 것이고 어느 누구도 내가 부자 되고 싶은 꿈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러면 나 혼자서 그냥 부자 될 건데 하다가 흐릿 멍텅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흐릿흐릿하게. 그래서 반드시 막 노트에도 쓰고 주변에도 야 나 진짜 부자 될 거다 지켜봐. 이렇게 하는 그 행동력이 중요하다. 행동력이 없으면 부자 되기 힘들겠죠. 그 다음은 이제 결국 피드백인데요. 피드백. 이제 이 피드백이 사실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기업에서. 리레이팅이 계속 됩니다. 분기 실적 가치평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계속 파악을 해나가는 거고요. 그럼 우리 개인에 대해서 과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세요. 3개월에 한 번씩. 내가 3개월에 수입이 얼마였고 네. 지출이 얼마였고 그럼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순소득이 얼마였는지 3개월 동안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지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났는지 그리고 또 그 3개월 동안 모은 돈이 있었다면 이 돈은 지금 그냥 통장에 있는지 아니 뭐 주식을 샀는지 뭐 어디 경매에 들어갔는지 계속 피드백을 해나가야죠. 그냥 막연히 나 열심히 살면 돼 몸값 올리면 돼 그런다고 부자가 아니고 내가 행동을 한 것들을 반성도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료를 만들어야죠. 내가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나아가서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그 수입이 난 것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기록과 피드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말한 세 가지를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건데 이걸 못하면? 이 세 가지를 못했다면 계획도 안 세웠고 부자가 뭔지도 모르고 계획도 안 세웠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냥 혼자 흐지부지 되고 열심히 노력도 안 했고 또 노력을 한다 해도 뭘 노력하는지 모르니까 뭐 기록도 안 하고 3개월 동안 얼마 모았는지 체크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자가 못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랑 좀 비슷하네요. 목표 비슷하죠. 실행, 피드백 이런 건 사실 어떤 일을 잘하거나 그렇죠. 인생에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건 다 일맥상통하게 좀 적용되는 진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부자니까 돈에 관련된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사용자산을 과하게 사는 거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순자산이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자산 포트폴리오를 굵직하게 나누면 그냥 뭐 은행도 요즘 현해금이라고 하니까 현금 내금, 부동산, 주식, 뭐 채권은 별로 없다 치고 나의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사용 자산이에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현금 예금의 단점은 뭐냐면 현금 예금 비중이 너무 높아. 내가 10억 있는데 10억이 다 은행에 있어. 아까 우리 서로 말씀드렸던 돈이 안 늘어나. 투자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부동산만 있어. 그러면 나의 유동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부동산만 10억 있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3천만 원만 필요해도 10억짜리 팔아야 돼요. 근데 10억짜리 내놨더니 팔리지도 않아.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만 있어도 안 돼. 주식만 있어도 안 돼요. 주식만 있으면은 뭐 리스크가 뭐 이렇게 있는 게 주식이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주식만 있어도 안 돼. 그러면은 뭐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채권도 하시면 되지만 이제 채권은 은행 예금과 주식은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고 약간은 리스크가 있고 약간은 수익률이 더 높은. 근데 이제 이 사용자산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사용자산. 사용자산이라는 말은 좀 공식 용어인데요. 자산 중에 소모품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데 비싼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로 치면 자동차가 되겠죠. 여자분으로 치면 뭐 명품백이나 의류가 명품 의류가 되겠죠. 근데 자산이 5억인데 사용자산 남자로 치면 차가 5억인 분이 있고요. 여자도 자산이 5억인데 고소득자예요. 뭐 진짜 1년에 1억씩 벌어. 근데 5년 있다 봤더니 자산은 5억이래. 뭔가 봤더니 명품 의류하고 명품백이래. 흔히 말하는 요즘에 젊은 분들이 빌라에 사는데 외제차. 그러면 과연 그 사용자산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보면은 아무것도 못 주는 건 아무것도 못 줘. 근데 저는 제 웃긴 말이 그런 말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 차는 지금 3억 주고 사도 뭐 10억 써도 10년 있어도 3억에 팔 수 있어. 뭐 이 명품백은 리미티드라서 지금 5천만 원에 사도 뭐 5년 있다가도 5천만 원에 팔 수 있어. 실제로 뭐 샤테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결사 반대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럼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데? 1년에 그럼 몇 %나 본전에도 저는 못 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전에는 판다 쳐도 본전보다 더 비싼 예를 들어 1억짜리 차를 10년 있다 2억에 팔 것도 아니고 5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10년 있다 1억에 명품백을 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사용자산은 사실은 사용을 하기 위한 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용자산을 재테크라는 명목하에 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서 사용하더라도 재테크 생각하지 말자. 당연하죠. 네. 그냥 없어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없어지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10억이 있는데 5억짜리 차를 몰면은 부자가 될 확률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 부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니까.